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재테크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도 다양한 부동산 얘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생방송 중에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1544-8520 활짝 열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행복한 재테크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만나보시죠. 네, 저희 오늘 이분과 함께합니다. 홍정기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날씨는 따뜻한데 시장이 좀 혼란스럽습니다. 자, 한 분 한 분 올바른 맞춤화 투자 전략 저희 행복한 재테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나에게 맞는 투자 전략을 세워드리는 시간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가 전화 상담에 앞서서 시장의 흐름 먼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한번 볼게요. 주택 없으신 분들이 내 집 마련, 그러니까 첫 집 마련 서두르고 계시다고요? 네. 그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자, 서울 무주택자 1만 명이 조금 넘게 생애 첫 내 집 마련 지금 하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올해 1월, 2월 달 특히 1분기에 생애 첫 주택 구입이 지금 늘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보시는 것처럼 전년 대비해서 4.3% 정도 증가가 되었다는 얘기고요. 자, 서울 지역만 하더라도 특히 1만 450명 정도 매수했다. 자, 전국 대비해서는 비율이 좀 높죠. 아무래도 수도권 서울 집중 현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체크해 볼 수 있고요. 그중에서도 눈여겨봐야 되는 것들은 역시 경제 활동이 가장 활발한 우리 30대가 제일 많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대출을 빌리더라도 대출을 갚을 여력도 있고 지속적인 경제 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30대가 제일 많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시사해야 되는 바들 왜 지금 이 시점에 주택 구입이 계속 늘고 있을까요? 자, 우선은 전세와 또 월세, 전세가 월세화로 지금 변화되고 있다는 시점들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 임대차 시장에 전세값도 올라가고 있고 월세화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니 지금은 주택을 사야 되는 시기 아닌가? 지금이 집 사야 되는 때 아니야? 이런 생각들 많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집을 사는 건 심리적인 게 굉장히 큽니다. 즉 기대감, 금리도 완화될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이제는 해소가 되면서 곧 대선도 다가오잖아요. 자, 이후에 경기 부양책도 많이 내어놓을 듯하고 이제 부동산에 대한 기대감, 금리 완화, 또 부동산 정책, 또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등에 대한 기대감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의 매수 심리가 자극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 우리 시장 참여자분들은 놓치지 않고 계속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뭐 나의 첫 차, 첫 집 이렇게 처음이라는 그 단어가 주는 그 설렘 상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지난달에 청약통장 가입자 수도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하는데 이게 무려 33개월 만이라고요. 네. 여기 분위기도 또 좋아지나 봐요. 자, 보시는 것처럼 사실 집을 지금 사야 되는 시점인가에 맞물려서 약간의 서브타픽일 수 있습니다. 우리 청약저축 가입자도 지속적으로 좀 늘고 있어요. 단 이게 일시적인 부분인지 또는 지속적인 부분인지는 계속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체크해봐야 되는 부분들은 우선 시장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30대의 경제활동 인구 부분들이 더욱더 집 사자 하는 부분들에 관심이 좀 늘어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력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기대감 쪽으로 함께 보실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청약 통장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하는 부분들이 사실 선호 지역 같은 경우는 청약 당첨되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봤을 때는 우리가 앞으로의 시장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과연 청약 통장 경우에는 일시적인 현상인지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유지가 될 수 있는지 부분들은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상황을 함께 좀 눈여겨서 체크해볼 필요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청약 시장 비롯해서 첫 집 사시려는 또 그런 또 시장의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분당 얘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당하면은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의 대표 주자입니다. 최근에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 소식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자, 일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자, 우리 선도지구 재건축 추진한다는 뉴스는 많이들 알고 계시죠? 네. 그중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소위 주식으로 얘기하면 대장주 분당의 신고가 거래가 계속 잇따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특히나 지난달 이달 분당 신도시의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왜 그럴까요? 자, 지금 현재 강남 3구 용산 쪽에 토호제가, 그렇죠? 예, 강남 3구 토호제가 확대 재지정되었죠. 자, 그렇게 되면 마포, 성동, 강동, 동작 주변에 있는 구들이 풍선 효과가 일어날 듯하지만 이미 그쪽도 상당히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디가 올랐죠? 자, 과천이 강남 기대감으로 이미 국평이 20억대가 넘었었어요. 자, 그 다음 순서가 이제는 분당으로 넘어간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이제는 집값의 상승 흐름이 매기가 순환적으로 상급지에서부터 세미 상급지 형태로 계속 옮겨가고 있다는 이런 형태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이고, 실제로는 이런 형태에서 보았었을 때 이제 정권 정치 이제 대선 이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치적인 불안정함 부분들에 대한 해소 기대감, 그렇죠? 해소 기대감을 볼 수 있고요. 이제는 게다가 분당은 두 군데를 같이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재건축 기대. 자, 재건축이 되면 아무래도 더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을 거야. 이런 부분들에 게다가 강남 선호하는 강남 주거지의 대체 효과가 있는, 강남 주거의 대체 효과가 있는 것 중에는 무엇이죠? 거리가 가장 가까운 과천, 그다음에 분당 이런 형태로.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재건축 기대감에 또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강남 대체 효과까지 삼박자가 아우러져서 우리 분당 쪽이 계속 상승세가 지금 눈여겨서 돋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기 신도시 재건축의 대표 주자 분당의 얘기까지 한 주간의 흐름 짚어드렸습니다.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 잘 파악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하는 홍정기 전문가를 만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있거든요. 화면 보면서 일정 확인해 보시죠. 네, 행복한 재테크 생방송으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1시 21분 28초 지나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나도 부동산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전화 주십시오. 1544-8520 저희 생방송 중에 활짝 열려있는 전화거든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전화부터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전 경기도 용인 고림동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번에 보유자금 일부와 주식을 일부 정리해서 용산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네. 근데 용산 재개발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용산 투자처 가운데
투자금도 많이 안 들고 시세 지역 차익도 볼 수 있는 지역이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자금을 합쳐서 이걸로 이제 용산 쪽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이게 이제 지역적으로 좀 매력이 있을런지 용산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홍정기 전문가 바꿔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아, 네, 안녕하세요. 자, 용산은 주로 어느 지역 보셨을까요? 아, 네. 그 청파동 쪽이랑 네. 그 국제지구 보고 있습니다. 아, 네네. 청파동 또 국제업무지구 쪽. 그래요. 그러면은 투자 자금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사실 용산 쪽이 좀 많이 좀 조금 오른 부분들이 있죠. 기대감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용산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네. 3억 정도 아, 투자- 네. 네. 3억 정도 투자- 전후. 네,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자, 가능할까요? 그래요. 좀 답변 드려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네, 자, 감사합니다. 우리 용산 쪽 보자면 용산은 크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투자처 중에 관심 1호 우리 용산 많이 관심 가지고 계시죠. 용산 쪽은 우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용산역 뒤편 정비창 뒤편 쪽으로 국제업무지구 개발하는 쪽 한번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남영동과 청파동, 우리 서울역 라인 쪽으로 해서 이쪽 라인도 지금 또 용산 쪽에서 개발할 수 있는 부분도. 그리고 크게 한 4개 구역으로 볼 수 있어요. 후암동 라인부터 이태원 라인 이렇게 정도까지 이렇게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호함 이런 내용들. 그리고 가장 주거지로 선호하고 있는 그쵸? 우리 한남 5구역부터 한강변을 따라서 이촌동 라인까지 이제 가장 선호하는 이렇게 용산의 재건축, 재개발 앞으로의 기대감을 갖고 있는 지역들은 크게 한 4개 지역을 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오늘 포인트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요래요. 용산 쪽은 실제로 국제업무지구 쪽하고 또 우리 말씀해 주셨던 청파 남녀 요 라인들도 많이 보고 있지만 이슈는 뭘까요? 투자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투자금이 많이 들어갈까요? 자, 기대감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기대감 때문에 이미 많이 올랐어요. 예를 들면 A라는 지역은 이미 투자 기대감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폭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바로 옆에 B라는 지역은 어차피 구역 내에서 움직임이 한 템포 느리지만 아직은 구역계 선정이 되지 않고 움직임 초기 단계라서 아직은 투자할 부분들에 대한 소액 선점 투자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용산같이 사방이 다 재개발 지역이라면 B라는 지역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렇다고 아무 움직임이 없는 게 아니죠. 왜? 용산은 이미 여러 구역들이 다 재개발, 재건축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 부분들로 보았었을 때는 우리가 국제업무지구 쪽 보았었을 때 제가 예시로 한번 지역들을 소액으로 선점 가능한 부분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정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국제업무지구 쪽 바로 이쪽 앞쪽에 보면 정문 출입구 쪽으로 현재 역세권 개발 쪽 활성화되고 있는 우리 원효로 3가 쪽 있습니다. 원효로 3가, 자, 원효로 3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나선형 상업지라고 해서 24년 3월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확대 방안이 발표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역에서 250m 기준이었었습니다만 이제는 350m 이내 역에서 또는 자, 간선도로변에서 상업지인 경우에 역시 역세권 활성화에 준하는 혜택을 주겠다. 자, 이쪽이 간선도로 쪽이 돼요. 자, 그래서 이 무슨 얘기냐?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왜 핫할까요? 자, 같은 땅 위에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최대 고밀도 개발을 하겠다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고밀도 개발이 뭐죠? 최대 용적률을 1700%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자, 1700%. 예를 들면 일본의 록본기 힐스, 아자부다 힐스, 또 뉴욕의 허드슨 야드 예시를 들어드린 건데 이런 경우가 세계적으로 같은 땅 위에 굉장히 고밀도, 집약으로 해서 높은 건물을 안에 골고루 쇼핑몰, 오피스, 또 백화점, 호텔,
골고루 다 넣은 그런 형태의 고밀도 개발들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가 실제로 용적률을 1100%까지 주고 있는 이런 온효로 삼가 이런 경우도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군데는 예를 들어서 자 우리 효창공원역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마포 공덕 이런 라인 쪽에 이미 업무지구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배후 주거지 역할도 이미 하고 있는데 국제 업무지구에서도 매우 가깝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라인 보시면 이미 3080 복합도심개발 사업, 역세권 정비화 사업, 또 우리 원효로 일가 용산경찰서 뒤에 이미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안에 쏙 들어와 있어서 개발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요런 지역들. 자, 요러한 구역들 내에서 관심 가지시고 매물 잘 한번 찾아보시면 2억대에서 3억 미만으로 투자가 가능한 용산에서 입지도 좋고 사업성도 좋은데 아직 소액으로 선점 투자가 가능한 지역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구체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또 세미나 한번 참석해 보시면 내용에 좀 더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계획하셨던 용산 입성 추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때는 뭐 모든 중장비가 용산에 가 있다라는 얘기가 돌 정도로 개발에 대한 열기가 뜨거웠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용산 안에서의 투자는 좀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고 좋은 지역을 잘 선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1544-8520으로 함께하시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전화 또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도곡동에 있는 도곡 한라비발디 34평짜리를 네. 딸이 살고 있고요. 네. 또 위례 24단지 22평짜리를 제가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두 아파트의 전망이 궁금하고요. 네. 또 저 의정부 호원동에 제가 33평짜리 아파트를 월세를 놓고 있는데 네. 거기서 투자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갈아타기 싶은데 그거를 팔고 네. 갈아탈 만한 게 돈이 적어서 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어머니 그러면 저희 아파트 3개를 다 봐야 되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홍정희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 드릴 거니까 제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바로 전화 받아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너무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파트 지금 보유하고 계신 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조금 염려가 많이 되시죠? 네, 맞아요. 네, 자 전화 너무 잘 주셨어요. 자, 우리 지금 그러면 송파 우리 꿈의 그린 위례 24단지 같은 경우에는 22평형 보유하고 계시다고요? 네. 그거 살고 있어요. 예, 실거주 거주를 네. 하고 계시는군요. 자, 우선 아파트를 우리 3군데 봐야 되고 재개발 투자처까지 봐야 되니까 우리 종합판으로 한번 차근차근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선 요 22평 경우에는 사실은 아마 요 꿈의 그린 위례 24단지 같은 경우는 요거 말고 21평형이 세대수가 많을 거예요.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22평형이 아마 세대수가 조금 적다 보니까 주력 평형대는 아닌데 그렇다고 여기가 현재 전세 안고 투자가 아니고 실거주이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바로 요거를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갈아탈 만한 부분들을 지금 정해놓으신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우선은 지금 위례는 기대감으로 조금 보유를 하고 계시는 의견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자, 우선은 위례 경우에는요, 사실 강남 접근성, 또 송파 접근성, 주요 상급지 접근성이 좋아요. 그런데 기대보다는 주택 상승률이 조금 흐름이 약하다. 즉 21년 정고점 대비해서 조금 아직 덜 올랐다라고 하는 느낌들은 어찌 보면 상승률이 조금 약하다는 부분들은 위례에 봤을 때는 교통 부분. 우리 지하철이 들어온다. 또 위례 신사선, 또 우리 지금 트램선 이런 부분들 계속 들어온다고 하면서 자꾸 늦어지고 또 천천히 착공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네. 지금은 사실은 어느 정도의
살고자 하는 주변에 수요도 있고 입지도 좋아요. 그런데 교통 부분들이 좀 불편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해소가 될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만하다. 즉 바로 이사 갈 계획이 아니시고 전세 안고 투자한 투자 분리 형태가 아니시라면 우선은 좀 보유 의견 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 따님, 따님도 실거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예, 우리 도곡동 한라비발디? 네. 네, 도곡동 한라비발디. 자, 도곡동 한라비발디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도곡역, 우리 양재역 이쪽에 있죠. 자. 아이들 교육 때문에 이쪽에 거주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구나. 예. 자, 도곡동 한라비반디의 경우에는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 자, 보세요. 양재역 가까운 보시면, 곳이죠. 예. 그렇죠? 자, 도곡 한라비발디 주변을 보세요. 어떠세요? 자, 아파트들이 다 모여 있어요. 아파트들이 다 모여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파트에 대한 나홀로 아파트라서 조금 시세 차익이 앞으로 좀 더디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있으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아파트에 대한 균질성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에요. 강남으로의 입지도 물론 좋고 또 그리고 주변의 균질성이 좋기 때문에 시세 흐름에 대해서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 이미 아마 시세 흐름이 21억대, 한 22억 초반 지금 많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좀 많이 올라와 있죠, 여기. 네.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도 역시 보유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네. 지금 왜냐하면 여기도 지금 실거주하고 계시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의정부의 푸른마을 맞으세요? 네. 네, 의정부 맞아요. 푸른마을 시세가 아마 그쪽 같은 경우는 3억 초반 정도 할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예. 3억 초반 정도의 시세인데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지금 3억 초반에 의정부의 푸른마을 아파트를 매도하고 마땅히 투자하실 때가 마땅치 않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런 시점에서는 우리는 늘 딜레마에 있죠. 자, 우리는 상급지에 투자를 해야 돼. 상급지 아파트는 좀 비싸. 자, 상급지 아파트는 좀 비싸.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 외곽에 있는 중하급지 아파트를 보유하거나 이쪽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자, 월세 부분의 수입은 괜찮지만 지금 시점은 입지가 상품의 종류보다 훨씬 압도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급지 아파트보다는 상급지에 또는 핵심 개발지 예정지에 되어 있는 우리 빌라, 비아파트, 다세대 이런 부분들. 즉 아파트가 꼭 아니어도 입지가 좋고 재개발 움직임이 있는 그런 빌라나 다세대 쪽에 3억 초반 정도에서 매도를 하시고 갈아타시는 부분들 권유를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는 요게 팔 때도 사실은 템포가 괜찮은 물건들을 찾고 움직일 때 요거 제값 받고 싶은데라는 부분보다는 약간의 희생 가격이 있어요. 희생 가격을 조금 지불을 하시고 템포를 조금 빨리 가져가시는 부분들. 물론 판단은 신중하실 때 행동은 좀 빠르게 그런 형태로 해서 예시를 들어드린다면 늘 몇 번 세미나에서도 그렇고 우리 방송에서도 보시면 다른 전문가분들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용산 쪽 또 청량리 이런 데들 즉 어디냐 전국구 수요가 있는 데야. 우리가 일정 부분만 해당 지역에서만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여기는 재개발도 있고 시세 차익이 많이 날 것 같은데 그런 지역 용산이나 청량리 이런 지역들 말씀드린 것 중에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하고요. 세부적인 구역들은 또 궁금하신 부분들은 한번 세미나 참석해 보시면 좀 도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시청자님.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많은 지역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도곡과 위례는 계속해서 보유하시는 거, 의정부 쪽은 매도하시고 갈아타기 전략 조금 더 상급지로 들어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저는 네. 동탄 호수부영 4단지 지금 실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지금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지역이 구성남 쪽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여기를 매도하고 구성남 쪽에 수진일, 뭐 신흥일 거기를 하는 게 나을지, 네. 아니면 신흥삼 뭐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네네. 네네네. 그래서 죄송해요. 지금 거주하고 계신 데가 어디라고 하셨죠? 저기 남동탄 남- 호수부영 4단지. 아, 남동탄 쪽에 거주하고 계시고 성남의 구시가지 눈여겨보셨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쪽도 재개발 투자가 관심이 있으신 모양입니다. 저희 홍정기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갈아타기 시도하고 찾고 계시는 이런 부분들의 일련의 과정 프로세스들 매우 바람직하고 이런 부분들 계속 네버스탑 계속 찾아보시면서 관심 있게 보시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네. 우선 보시는 것처럼 구성남 쪽은 크게 우리가 상당히 왜 근데 구성남 관심을 가지시게 되셨을까요? 왜 관심을 가지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갈아타기에 괜찮은 데가 어딜까? 네. 그거를 생각하다가 거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셨어요. 잘 보셨습니다. 자, 갈아타기 괜찮다라는 부분들 비교하는 지역도 있지만 제가 광명도 자주 말씀드리고 여기 오늘 말씀드렸던 구성남 지역들 자주 언급을 해드립니다. 자, 공통점이 뭘까요? 자, 재개발. 그렇죠. 전에는 조금 덜 좋았는데 점점 더 좋아지고 확실한 개발 호재로 주변이 재건축으로 아파트로 탈바꿈하는데 그 부분이 균질성 있게 단지형으로 모아서 확장성을 가지고 계속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주거타운이라는 점이죠. 자, 그런 부분들의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지역이다. 구성남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구성남 쪽은 크게 4개의 생활권으로 좀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기본적으로 산성 생활권 그리고 또 우리 신흥수진역 그리고 네네. 또 단대오거리 아래쪽 그리고 남한산성이 있고요. 이렇게 한 4군데 생활권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중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구체화해서 지역을 조금 보자면 사실은 이런 산성 쪽은요. 지금 현재 이미 재건축이 된 지역이 있고 또 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찾아보시다 보면 기준점이 되는 지역은 아파트는 우리 산성역 포레스티아 같은 경우에 산성역 포레스티아 바로 옆에 있는 해리스톤 같은 경우도 이미 27년도에 입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아파트 기준점이 되는 대표 아파트 시세를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이 지역들이 전부 다 원래 아파트가 아닌 빌라들을 지금 다 바꾸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형태를 보시고 지금 눈여겨보신다고 하는 지역들은 가급적이면 이미 입주를 다 앞두고 있는 지역들보다는 지금 움직임의 초기가 있는 이런 수진 1구역, 또 신흥 1구역, 신흥 3구역 이런 지역들 관심을 가져보시면 더 좋겠다라는 부분들이고 사실 이쪽으로 보는 태평 1, 2, 3구역, 태평 2, 3, 4구역보다는 말씀드렸던 신흥구역이나 수진구역이 훨씬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역도 가깝고 특히나 신흥역 이 앞쪽 뒤쪽들은요. 평지들이에요. 구성남이 좋은 점은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좋아지고 있는 구역별 전체에 재건축, 재개발이 들어가고 있다는 점이고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위에 산성이나 남한산성 쪽으로 가게 되면 전부 다 구릉지들, 언덕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구릉지보다는 평지가 개발하기에 좋죠. 신흥역 쪽, 또 수진역 쪽 이런 부분들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보고 아마 지금 시세가 산성역 또 주변 아파트들 중심으로 관심 가지고 계시는 구성남 쪽은 지금 보시는 시세보다는 앞으로가 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가장 큰 이유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입지 바로 위에가 송파, 그렇죠? 또 조금 왼쪽은 강남, 바로 밑에가 판교, 분당. 업무 중심 지구도 가깝고요. 자, 지금 남동탄에 계시는 부분도 물론 실거주 만족도 좋으시겠지만 지금은 구성남 쪽으로 갈아타기 하시는 부분들
꼭 권유드리고 싶고 구체적인 이런 부분들 조금 더 하신 부분들은 저희 세미나 한번 찾아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시청자님. 아, 선생님, 저 뭐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아, 네네네네.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그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여기 아파트를 3년 안에 팔아야 되는 건 맞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여기를 매도하고 저기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3년 안에 그 2년이나 3년 후에 파는 게 더 나을까요? 자, 이 부분 제가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네. 우선 지금 동탄 아파트 보유하고 계신데, 자, 갈아타기를 사실 실거주 갈아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부분들이 네네. 자, 좋은 매물들을 괜찮은 부분들 구성남을 알아보셨어요. 자, 알아보셔서 네. 자, 우선 계약을 하시고 자, 원래는 1가구 2주택 비과세는요. 이미 이쪽에 어느 정도 보유하고 실거주를 하셨으면 해당 주택은 이미 양도세 비과세는 받게 되세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구성남 쪽을 매수를 또 하셨어. 매수를 네. 또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매수를 한 상태에서 이 매수를 한 상태가 사실 일정 부분 유지가 돼도 돼요. 사고 나서 바로 팔아야 되는 게 아니고 이 해당 아파트가 이걸 매수한 시점 관계없이 우리가 3년, 즉 구성남 아파트를 매수하고 나셔도요. 요 동탄 아파트는 3년 내에만 언제든지 파셔도 매도하셔도 현재 양도세, 과세, 과표 기준 내에서 범위 내에서는 전부 다 비과세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네. 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반가웠습니다. 성남이라는 큰 숲은 잘 보셨어요. 그 안에서도 좋은 나무를 잘 찾으시기를 바라고 추가적인 궁금증은 저희 방송 끝나면서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릴게요. 세미나 정보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내 성향 잘 파악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방송으로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1544-8520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이어가 볼게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저는요. 네. 그 고덕동 네. 그 고레일 아파트 갖고 있는데요. 네네. 예, 그 34평인데 그걸 팔고 네. 이제 전세가 있어요. 근데 그걸 팔고 그 근처에 어디로 갈 수 있을까? 네. 어디로 가면 좋을까? 네. 예. 우리 이렇게 속삭여야 되는 건가요? 안 들려요? 고덕동에 죄송해요. 어떤 아파트라고 하셨죠? 고레일 아파트요. 네. 고덕 레미안 레미안 에스테이트 아파트. 레미안. 알겠습니다. 저희 홍정기 전문가님 바꿔드릴 테니까 네. 얘기 한번 나눠보세요. 네. 네, 우리 저 친숙한 네. 우리 아파트, 우리 고레일, 고덕 레미안 일스테이트, 네. 거기 지금 보유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요거 아파트가 아마 2016년, 17년 아마 요때 입주 한 시작한 8년 된것 아파트이고, 같아요. 그렇죠? 입주하시고 나서 이제 실거주 만족도는 상당히 괜찮은 아파트로 알고 있었는데, 요거 지금 전세 안고 투자를 하신 거죠? 네네. 네, 자, 전세 안고 투자를 하신 거라면 네. 자, 요게 현재 아마 시세가 지금 현재 한 16억 선? 17억 선? 네. 18억 2천까지 갔죠. 네. 자, 18억 20억은 이제 호가고 아마 최근 실거래 본 게 아마 17억 선? 예, 이 정도 아마 나오지 않았을까? 예, 보고 있고 아마 요쪽에서 시세 비교를 늘 하고 있는 곳이 고덕 그라시움하고 늘 비교를 하죠. 고덕 그라시움. 예, 대장주니까. 예, 그래서 고덕 그라시움하고는 대략 한 4억 정도는 시세 차익이 좀 나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고덕 그라시움이 최근 실거래가 20억에서 21억 선. 물론 호가는 22, 23억이긴 한데 아직 지금 눈치를 좀 보고 있잖아요. 예,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자, 그런 형태로 알고 있고. 자, 지금 이 부분 자, 매도를 하시는 부분들은 사실 네. 매도를 바로 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세 안고 투자인 부분들이니까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어떤 부분들을 말씀드리느냐. 전체적으로 지금 최근에 아마
고덕 이쪽이 이케아 이런 뭐 쇼핑몰들도 지금 오픈도 새로 하고 지금 직주 근접 쪽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주변에 있는 업무지구들도 활발하게 지금 들어서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는 매도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의향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매도를 하실 의향을 좀 많이 있으시냐고 여쭤본 거예요. 아니, 크게 지금 이제, 매도를 하거나, 네. 예, 아니면 그냥 전세를 두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네. 매도를 하게 되면, 그냥 멀리 안 가고, 네. 근처에서 뭐 고독 일동에 뭐 그쪽 빌라를, 왜냐면 거기가 이제 그 아파트 관리비 비싸잖아요. 네. 네. 이제, 그리고 자. 이제, 여러 가지로. 자,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초반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보유를 하시는 부분이 안 좋은 선택은 아니다라는 부분들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대신에 네. 매도를 하신다면 어딜 가실지가 궁금하실 거예요. 자, 매도를 하신다면 기본적으로는 자, 우리 몸뚱아리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데를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이 근처에서는 가까운 데, 사실 가까운 데가 네네네. 편하실 거예요. 가까운 데 말씀하셨으니까. 네네네. 가까운 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 보면 이쪽에 한영 외고역. 현재는 우리 레미안 일스테이트 고덕 같은 경우에는 5호선 라인이잖아요. 그죠? 자, 5호선 라인이에요. 물론 학군도 있고 예. 주변에 아파트 균질성이 있기 때문에 이미 시세에 반영이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미 18억에서 20억 사이 정도 지금 호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좀 체크를 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은 한영 외고역 중심으로 여기 명일, 한양이라든지 현대 시세는 조금 낮죠. 왜냐하면 단지 수가 좀 적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현재 재건축 기대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여기보다는 단지 수도 더 크고 더 사업성이 있는 우리 삼익그린 2차, 삼익그린 맨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역에서도 한영 외고역에서도 역세권이고 주변에서도 명일여고 또 명일역 또 고덕역 같은 주변의 역에도 둘러싸여 있고요. 아파트 균질성도 충분히 볼 수 있고 가까운 데를 보신다면 재건축 기대감으로 삼익그린 쪽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익그린이나 명일, 한양, 현대 같은 경우는 지금 레미안 힐스테이트 고덕의 시세에 비해서는 좀 약하니까 큰 평수 위주로 지분이 조금 넓은 거. 큰 평수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 실거주를 혹시 실거주까지 고민이 가능하시다면 그러면 저희 송파 쪽에 올림픽 기자촌 이런 경우에는 평형대를 좀 낮추셔야 될 거예요. 25평형 경우에.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재건축 기대감 뭐냐.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대해서 서울에 있는 평균 주택 상승률보다 더 위에 있는 상승률의 기울기를 맛보고 싶으시다면 사실 지금의 움직임도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더욱 그 상승률에 제대로 된 기울기를 맛보고 싶으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개발 호재와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단지에서도 멀지 않고 또 실제 지금의 주거 만족도라든지 앞으로의 개발 가치나 상승 가치도 충분히 맛볼 수 있는 그런 지역들. 우리 삼익그린 2차 맨션 또 실거주를 하신다면 올림픽 우리 선수 기자촌 송파 쪽 올림픽공원 아래쪽에 있는 거 아시죠? 네, 이렇게 단지는 이렇게 크게 좀 말씀드렸고 시간 관계상 요 정도 하고 아파트 이렇게 구체적으로 단계가 어디까지 왔고 또 지역 분석 같은 경우들은 세미나 한번 와보시면 더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부동산 방송을 한다고는 했습니다만은 또 하나 배웠습니다. 고래힐,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고덕 주변에서 얘기 전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저희 다음 전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제가요, 네. 지금 영등포 신축 아파트 전세 살고 있거든요. 네. 남편하고 이제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요. 네. 서울에 조금 이제 내 집 마련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음. 투자금이 좀 적어요. 네. 그래서 보유 자금 제가 갖고 있는 자금은 한 1억 미만인데 네. 대출도 좀 받아서 투자할 생각은 있는데요. 네. 재개발 쪽도 좀 알아본다면 서울 쪽에 서울만
알아보고 싶어요. 네네. 이 돈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돈으로 음.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좀 확실히 구역이 선정된 곳을 네. 좀 알아보고 싶어서 네. 전화드렸어요. 저희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이슈 부분에서 한번 다뤘던 부분이긴 합니다. 네. 이렇게 나의 첫 집을 마련하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역시나 우리 시청자분도 이제 내 집 마련으로 문의를 네. 주셨습니다. 꼭 서울 쪽이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네, 어디가 네. 괜찮을지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저 방송 보고 공부도 네. 많이 하시고 서울 네네. 쪽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확고하신 것 같아요. 확고해요. 그리고 또 1억대의 자금이지만 네네. 실제로 재개발이 되었던 또 재건축이 되었던 이런 부분들이 시세 흐름이 있으니까 구역이 확실하게 선정된 데를 또 찾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예, 자 그러면 그런 지역들 한번 우리가 서울 전체에 보았었을 때 네. 이런 지역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부분들로 예시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자 우리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자 서울, 인서울이어야 되고, 인서울, 네, 인서울. 경기도 이쪽은 안 보신 거죠? 네. 자, 인서울이어야 되고 네. 구역, 즉 재개발의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 구역이 확실하게 네, 네. 선정이 되어서 아직 조합 설립이라든지 관리계획 고시까지는 아니지만 구역계가 네, 네, 선정이 네. 되어서 추진위도 구성이 되어 있고 가면은 또 동의서도 좀 걷고 있고 이런 분위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인서울이고 구역계가 자 우리 실질적으로 움직임 있는 선정이 되어 있는 이런 지역들 중에 1억 초반 또는 1억 이하, 딱 1억 정도 자금, 이 정도로 예, 찾아보시려고 그러면 저는 내용을 보시자면 네, 네. 중량구 쪽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 중량구 쪽이요? 쪽. 네. 자, 중량구 쪽은 서울로 보았었을 때는 우리 7호선 라인을 따라서 가보면 네. 강남하고의 접근성, 또 성수동, 또 건대 입구 이런 쪽 라인들하고의 접근성이 상당히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자 강남 접근성, 성수, 자양, 건대 입구 이런 쪽하고 접근성이 좋으려면 이런 데에서 선택을 하신다면 기본적으로는 아래쪽으로 갈수록 더 좋겠죠. 자, 군자 쪽도 좋고 중곡 쪽도 그렇고 우리 사가정, 면목. 자, 중량구 중에서는요. 사실 왜 중량구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렸냐 하면 여기는 어디든지 우리가 밟는 곳 어디든 대부분이 다 내가 밟는 땅 대부분이 다 재개발이에요. 중량구. 예. 중량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재개발 구역이 예를 들어서 중량구의 대표적인 동네인 면목동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면목 1동부터 8동까지 재개발 구역들이 대부분이 다 되어 있어요. 지금 구역 선정이 되어 있고 활발하게 움직임이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메리트는 1억 초반에 1억이나 1억 초반에 전세를 안고 투자하는 경우인데 실제로 구역 선정이 되었으니 아파트 입주권까지 물론 시간은 다소 걸리겠지만 매우 그 움직임이 활발하다. 즉 늘 말씀드리는 동조 현상. 동조 현상. 즉 옆에서 하니까 옆에서 재개발로 하니까 나도 좀 해야 되겠는데 이 생각 많이 든단 말이에요. 이 동조 현상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가 있고 또 여기에서 우리 중량구 같은 경우에 자 기본적으로 강북구의 번동이 최근 모아타운이라는 소규모 형태의 주택정비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자, 모아타운 형태의 1호 시범 사업지예요. 자, 2호가 어디예요? 2호가 바로 면목동이에요. 예, 그만큼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리얼로 움직이고 있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이 활발한 곳이다. 1억대로 가능한 부분들이 매물이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괜찮겠다라는 부분들이고 뭐 예시로 지역을 좀 보시자면 아무래도 면목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이렇게 사가정역 같은 경우 면목은 사가정역이 주로 중심 상권들이 많이 있어요. 예, 이런 형태의 실제로 역에서도 가깝고 재개발 구역도 선정이 되어서 동에서도 활발하게 걷고 있는 이런 형태의 부분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고 또 면목동 중에서도 이렇게 학교도 가깝고
또 구역계도 선정이 되어서 이제 관리계획 고시를 또 올해 눈앞에 두고 있는 이런 지역들이 한 1억 전후로 투자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매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또 메리트라고 하면 강남 접근성의 7호선이 사실은 이 구역들을 가보시면 전세하고요. 네네. 실제 매매하는 매매가 네. 예, 아파트의 경우에 요 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실수요가 제법 탄탄하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모아타운 주택정비 사업 형태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인 모아타운 형태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모아타운 형태가 모아타운은 특별히 주거정비 사업 중에는 조금 민간 재개발 형태에서는 좀 형태가 좀 작고 용적률이 그렇게 크게 혜택이 많지 않아서 별로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신통기획이나 대부분의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중에 꼭 조합 설립이 되지 않고 구역 지정 이후만 되더라도 실거주 의무가 있고 임대사업자를 내야지만 매매가 할 수 있는 이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한 부분들에 대한 투자 형태들, 재개발 형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모아타운이 여러 군데에서 지정이 되고 있는 이런 면목동 경우에는 투자금도 적고 또 사고팔고도 자유로운 투자 매매 형태에서도 적합한 이런 형태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좀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네. 네, 내 집 마련 응원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반가웠습니다. 자, 1544-8510 빠르게 다음 전화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궁금하실까요? 저 잠실이 직장인데요. 네, 네. 저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데 네. 부모님 댁하고 가까운 미아동 대단지 아파트를 갭으로 사놓으려고 하는데요. 네. 그게 맞는지 아니면 직장 근처 잠실 쪽 빌라를 매수하는 게 맞나 해서요. 네, 네. 네, 아파트 사자니 자금이 좀 많이 부족하고 네. 빌라 사자니까 조심스러워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미아동의 아파트냐 아니면 잠실의 빌라가 맞느냐? 네네. 네네. 요 얘기 한번 저희 빠르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자, 네. 시간 관계상 짧게 요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는 늘 고민을 합니다. 자, 상급지에 아파트가 가장 우리가 모두가 투자해야 된다는 1순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실제로 아마 지금 미아 북한산 SK 뭐 요런데 미아동 요런데 또 미아 뉴타운 요런 아파트들 갭이 대략 한 3억 선 정도 전세 안건 투자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자, 상급지 아파트로 가기에는 자금이 너무 부족하단 말이에요. 좀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상급지 아파트에서 우리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자, 외곽에 투자 관점입니다. 자, 하급지 또는 경기도 외곽에 아파트로 갈 것이냐. 비교해서 상급지에 재개발 이슈가 있거나 충분히 전세 수요가 있고 상급지를 어느 정도 대체할 만한 수요가 있는 상급지 빌라로 갈 것인가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잠실동 언급해 주셨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지금은 상품의 종류를 고르는 때가 아니고 상품의 종류보다는 입지가 훨씬 우월한 때입니다. 하다못해 잠실 같은 경우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마이스, 삼성역 중심으로 앞으로도 지금도 좋은데 개발 호재가 더욱더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고요. 상급지 아파트보다는 그 다음 순서는 상급지 다세대 빌라 쪽. 그 다음이 외곽 아파트. 이런 순서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형태로 해서 말씀들 좀 정리해 드리고요. 또 추가로 궁금하신 분들 또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부동산은 뭐니 해도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홍정기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네.